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M 파워 시스템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완성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 IBM 파워 시스템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한국 IBM의 연미정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IBM 파워 10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자이신 연미정 실장님 옆쪽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IBM의 연미정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IBM 파워 10 시스템에 대한 특장점과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IBM 파워 시스템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은 발표자이신 연미정 실장님께서 답변을 마지막에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분께는 한국 아카이브에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IBM 파워 시스템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완성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세 가지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IBM 파워 시스템 로드맵과 파워 10의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인 인프라 관리 솔루션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 자원 소비 모델입니다. 다이나믹 캐퍼시티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시스템 로드맵과 파워 10 제품 라인업입니다. 저희 파워 프로세서 로드맵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IBM은 항상 3년 혹은 4년 주기로 새로운 프로세서 칩을 발표를 해왔고요. 이 칩이 장착된 시스템들을 시장에 공개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7나노미터의 파워 10 프로세서 칩이 장착된 시스템들을 저희가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시스템을 발표할 시점에 저희가 파워의 넥스트 릴리즈인 파워 11 프로세서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또 그 후속 모델인 2나노 프로세서 칩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AIX 로드맵입니다. 이 AIX 로드맵은 아래쪽에 보시는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 AIX 7.3이 파워 10 시스템과 함께 릴리즈가 되었고요. 2025년도에 보면은 AIX 넥스트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AIX 버전이 릴리즈가 될 예정인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쯤에 파워 10 넥스트인 파워 11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제품이 어나운스 된 다음 이후에 마케팅과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4년 정도 해서 서비스만 지원되는 기간이 있고요. 총 AIX가 출시가 되고 EOS가 될 때까지 한 14년 정도나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AIX와 그다음에 파워 프로세서에 대한 로드맵을 가져온 이유는요. 요즘에 항상 그 트렌디하고 엣지 있는 기술들이 전부 X86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닉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경쟁해왔던 다른 유닉스 벤더들이 프로세서라든가 서버 같은 부분에 이제 개발 투자들을 중단을 함으로써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간에는 저희 IBM 유닉스 장비인 파워 시스템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저희 IBM은 3년, 4년 주기로 꾸준히 발표했던 이 시스템 로드맵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유지해 갈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워10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서버의 기본 소양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CPU에 갖다 바치고 그 CPU에서 빠르게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결과를 산출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도 그런 기본적인 서버 성능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서 CPU에 보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I/O 부분에서는요, PCIe Gen 5 기술을 탑재해서 최대 576GB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치는 메모리 영역에서는 새로운 오픈 메모리 인터페이스라는 OMI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칩과 메모리 간의 밴드위드스가 409GB/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캐시 메모리를 이제 좀 키워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프로세서를 향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은 지연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을 닦아놓는 초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들은 저희 IBM 파워10 프로세서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전 세대인 파워9에서는 CPU당 최대 12개, 그러니까 12개의 프로세서 코어를 장착을 했었는데 파워10에서는 최대 15개의 프로세서 코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저희 프로세서 코어는 하나의 코어에서 최대 8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최대 12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무리 없이 그리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시스템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칩과 칩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IBM 파워 엑스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서 최대 128GB/s까지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CEC에 있는 칩 간의 통신도 최대 32GB/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의 기본 소양인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워10 시스템은 이전 세대 대비 얼마나 성능이 많이 좋아져 있을까요?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부분 쪽이 이제 저희 IBM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성능의 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SAP 공인 테스트인 SD 티어 2 벤치마크 결과고요. 양쪽 모두 단위 코어 성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저희 IBM의 내부 기준을 보시게 되면 파워10이 이전 세대인 파워9 대비 1.3배 정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파워8 대비는 1.8배 정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벤치마크 결과로서도 파워10이 파워9 대비 1.3배, 그리고 파워8 대비 1.6배 정도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능들이 이렇게 기본 기술들이 파워10의 성능 향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제가 이번 장표와 다음 장표에는 이제 보안 측면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성능 측면은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되면 뭐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라든가 아니면 배치잡이 이제 수행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든가 아니면 CPU 사용률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안정성 측면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보안 측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좀 간과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들고 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ITIC라는 기관이
매해 리서치를 하는데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언플랜드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렇게 벤더별로, 그다음에 OS 벤더별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IBM 파워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실제로 13년 연속 저희가 이렇게 가장 낮은 다운타임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하이퍼바이저로 파워VM이다라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 놓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미국 NIST에서 그런 리포트된 보안 취약점을 DB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DB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서치를 해보면 보고된 취약 분석 리포트들이 이렇게 건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하이퍼바이저들은 저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들이고요. 사실 이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통 시스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이 시스템을 이런 하이퍼바이저들을 통해서 가상화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상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많은 컨테이너들도 올려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이중화를 하고 가용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동일한 하나의 시스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약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면, 아니면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임팩트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하이퍼바이저의 보안성과 안정성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워VM이 가장 안정적인 하이퍼바이저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과 함께 이 보안성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워10에서는 앞에 보셨던 성능은 기본적으로 향상을 시켰고, 그 플러스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제 보안 쪽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화되고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가상화되고 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IBM 파워 시스템은 실제로 설계 단계 때부터 이런 보안을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탑재하고 고려해 왔습니다. 실제 지금 파워10에서는 서버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렇게 플랫폼의 무결성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메인 메모리 암호화 기능입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트랜스페어런트 메모리 인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에서 진정을 하시겠지만 이 메모리상에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법입니다. 자,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어느더 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저하가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암호화는요,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S라든가 OS에서 운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 기능은 디폴트로 항상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자라든가 응용 프로그래머 측면에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또 그게 이제 무결성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래 이제 이런 게 사이드 채널 어보이던스 해서 성능 강화가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IT 관리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초에 1월달, 2월달 정도에 뭐 멜트다운 스펙트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각종 모든 이제 서버 벤더들이 그 해킹 방지를 위한 이제 펌웨어라든가 아니면 패치를 개발해서 적용하기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이런 그 프로세서 설계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그런 단계를 활용해서 하는 해킹 기법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능들을 추가했고, 사실 이 기능들이 추가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성능 저하를 굉장히 없게끔, 거의 성능 저하가 없게끔 그렇게 기능들을 추가했다라는 부분이 이 파워10에서 좀 기능이 강화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펌웨어와 파워 VM 하이퍼바이저에서 워크로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보안가인은 아니라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추가된 부분이 리턴 오리엔티드 어택이라는 공격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리턴 어드레스를 비밀키로 암호화해가지고 반환 전후에 그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기법으로 이게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파워10 프로세서에 4개의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재컴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퀀텀 컴퓨팅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요즘에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굉장히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공개키 기반의 그 암호화를 단번에 해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진 않았지만 근래에 다가올 위협, 이 위협을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IBM이 라이브러리와 이런 것들을 미국 NIST와 함께 공동 타스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이런 타스크에 저희 IBM의 라이브러리 한 3개 정도가 채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이 라이브러리가 퍼블릭하게 공개가 아직 안 됐다라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래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fully homographic encry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나면 복화해서 계산하거나 혹시 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유실되거나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기법이 FHE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툴킷들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파워10 시스템의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 보안성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IBM 파워10의 서버 라인업입니다. S로 시작하는 스케일 아웃 제품들이 있고요. E로 시작하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소켓이 최대 2소켓까지 확장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최대 4소켓, 그 다음에 16소켓까지 확장되는 모델입니다. 이 스케일아웃 제품들하고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은요, 이런 확장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요 포인트, 그러니까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중화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내재에 대한 라스 피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용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런 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IBM 그 브로셔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IBM 파워10 시스템의 로드맵과 탄탄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워10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IBM 파워 시스템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2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인 파워 VC 솔루션입니다. 사실 인프라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솔루션은 IaaS 형태의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저는 인프라가이라서 처음에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었을 때는 IaaS가 굉장히 마음에 쏙 들어왔었습니다. 자, IaaS의 그 목표는 기존의 복잡한 IT 인프라 환경, 컴퓨팅,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상화 레이어로 한꺼풀 덮어놓고 그 아래쪽은 신경을 좀 덜 쓰고요. 그 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버추얼 머신들, VM들, 그다음에 이런 운영 체제들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내고 또 확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런 개념이 이제 Iaa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IaaS 솔루션에 맞게 파워 VC도 이런 전체적인 VM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VM을 생성을 하고요.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VM을 스타트하고 스탑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VM 이미지를 캡처해서 라이브러리화해서 관리한다라거나 VM 이미지를 또 이제 버저닝해서 관리한다라던가 또 그런 VM 이미지를 활용해서 VM을 또 배포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저희 파워 VC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요.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VM을 리소스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소스 사용률에 따라서 최적의 호스트에 배치를 할 수 있는 VM 최적화 스케줄링 기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장애 났을 때 그 장애 난 호스트에 운영되던 그런 VM들을 건강하고 이제 정상적인 다른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재기동할 수 있는 그런 VM 자동 재시작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자가 VM을 이제 신청을 하거나 사용하는 VM의 용량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요청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포털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화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복잡하고 난해한 가상화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워 VC 이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럼 어떻게 저희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의 활용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중에 특정 서버 용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정통적으로는 저희가 특정 서버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시스템을 내리죠. 내리고 나서 증설을 하고 나서 다시 올립니다. 혹은 운영 중에 좀 남아도는 리소스가 있는 시스템들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VM을 다시 설치하고 다시 재셋업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업무는 실제로 다운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파워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풀 안에 여유가 있는 호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 후에 호스트로 온라인 서비스 하고 있는 그 VM을 업무 중단 없이 온라인 중에 자동으로 재배치를 해서 라이브로 재배치를 해서 옮긴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교를 하시면 실제로 업무 중단도 없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셨던 이런 리소스 풀 내의 자원 활용도도 굉장히 증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 하드웨어 예방 점검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정기 예방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 스텝이 있죠. 일단 대상 서버가 다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이제 업무들 사용자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다운될 거고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재빠르게 하드웨어에 대한 패치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수행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스템을 올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단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는 다운타임을 가져요. 만약에 이중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캐파라는 부분이 좀 줄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운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치라든가 이런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 파워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호스트들의 VM들을 라이브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약 없이 한정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스템에 대한 그 PM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도 업무는 중단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리소스는 또 제대로 풀리 활용을 하면서 이런 그 메인터넌스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사례인데 노후 서버 교체 시
운영 중에 무중단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측면인데 실제로 노후 서버를 교체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이제 시스템에 올라가 있던 업무들을 새로 구축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구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레디 상태로 해놓고 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빠지면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서비스 절체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드 서버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업무는 다운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VM 온라인 중에 이동을 시켜 놓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야죠. 새로운 시스템을 이런 클라우드 풀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서 구축을 해 놓고요. 이게 레디가 되면 그 노후 서버에서 운영 중인 업무들을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버는 이렇게 나중에서 풀에서 제외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그 운영 중에 무중단 교체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나이스한 상태고요. 흔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환경이 거의 변화가 없고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껍데기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적용 가능해 볼 만한 그런 활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IBM에서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워 VC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 소비 모델인 다이나믹 캐패시티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VM이 실제로 업무가 특정 서버에서 운영 중에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했나요? 리소스가 있는 쪽으로 VM이 직접 찾아갔죠. 근데 이 기법은 리소스를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움직이지 않고 리소스를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클라우드 기반 소비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카테고리로 가져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는 게 일라스틱 용량, 캐패시톤 디맨드 굉장히 용어가 익숙하시죠? IBM 시스템과 많이 친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예,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안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거의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박스 하나가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파란 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저희는 시스템에 하드웨어가 쭉쭉쭉 장착되고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박스 안에 이만큼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활성화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 회색 부분은 장착은 돼 있지만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비활성화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리소스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라스틱 COD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센스, 이 활성화된 자원으로도 뭔가 부족할 때 요 비활성화된 자원을 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필요할 때 임시로 혹은 영구적으로 프로세서 코어라든가 메모리를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법은 이미 이 단일 박스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 옆쪽에 보시면 모바일 용량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1.0, 공유 유틸리티 용량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얘랑 이 두 가지랑의 차이점은 얘는 박스 내에서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껐다 켰다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박스 간에 물리적인 서버 간에 이런 용 자원 리소스들을 왔다 갔다 해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두 차이가 있고요. 또 얘와 얘의 차이는 위쪽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엔터프라이즈 풀 1.0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풀 2.0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버전이 높아지면 대부분 기능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박스가 3개 있습니다. 이 3개가 있고요.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지금 파란색 포함해서 요까지 해서 지금 구매하신 용량입니다. 예, 구매하신 액티베이션 용량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세 대를 하나의 풀로 묶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끼리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 형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가령 시스템 C에서 요만큼 원래 있었는데 이만큼 추가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B에서 얘는 좀 놀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사용하지 않는 용량의 만큼의 라이센스를 이쪽으로 C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 C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 비활성화되어 있던 애들을 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라이센스를 이동해서 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뉴얼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개입이 필요하고요. 이 관리자는 이런 작업들을 HMC를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횟수라든가 액티베이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약이 없고요. 구매하신 액티베이션 요 총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1.0이고요. 2.0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관리자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없이도 좀 자동으로 얘네들끼리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그 용량만큼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엔터프라이즈 풀 2.0으로 묶는 순간, 딱 켜는 순간 요거랑 차이게 요 바탕 색깔이 좀 틀려졌죠. 예, 비활성화됐던 리소스가 다 켜집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필요할 때 옆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필요하면 더 쓰고 필요 없으면 덜 쓰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움직임이 없이 이 박스 내에서 필요한 만큼 더 쓰게 되고 쓰거나 아니면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점이든 이 시스템들이 쓰는 총합은 구매하신 용량, 저희가 베이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용량 내에서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가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라이센스는 내가 구매한 총 수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과가 되지 않고 이 한도 내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있지만 얘는 자기가 알아서 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리소스를 쓰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외부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CMC라고 있는데요.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얘나 리소스를 내가 구매한 거를 좀 풀리 활용해보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이동해서 매뉴얼로,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1.0, 2.0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랫동안 IBM 파워 시스템을 좀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 이 기술들이 파워 7 때부터 있었고요. 파워플렉스 아니면 시스템 풀 이런 형태로 계속 나와 있었던 기술인데 요즘에 이제 컴퓨팅 기술이 발달을 하고 클라우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리소스도 자유롭게 공유해서 쓰는 이제 기법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실제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모바일 코어라고 하는데 사실 코어가 아니라 라이센스죠. 라이센스를 서버가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라이센스에는 스태틱과 모바일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아래쪽을 좀 예시로 보실게요. 이걸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이 두 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두 대가 하나의 풀로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코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거고 얘는 장착은 되어 있으나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지금 비활성 상태입니다.
이 40호짜리 활성화된 그 라이센스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 안에는 스태틱 라이센스와 모바일 라이센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스태틱은 붙박이고요. 얘는 어디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박스로 이동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시스템마다 스태틱으로 최소 가져가야 되는 코어 수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액티베이션은 HMC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동적으로 관리자가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하나의 풀로 생각했을 때 전체 이 시스템에서는 이 풀에서는 80코어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자, 사례를 보실게요. 자, 계획된 유지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드 메인터넌스 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얘를 지금 내려야 되는데요. 얘를 내리게 되면 여기 40코 모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풀의 장점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바일 코어로 되어 있는 모바일 라이센스를 다른 쪽 시스템으로 넘깁니다. 그럼 여기는 스태틱만 남아 있고요. 여기는 모바일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여기 40코어가 비활성화됐던 이 내용들을 이런 애들을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자원 재분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의 총합은 80코어를 넘지 않죠. 이 총 80코어를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얼마만큼 쓰시던 무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풀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풀이 용량이 다 차서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때 어떻게 리소스를 충당을 합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일라스틱 COD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활성화된 코어에 대해서 이제 온오프로 쓰시거나 영구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0을 좀 더 살펴보실게요. 자, 전통적으로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4대가 쭉 있으면 보통 저희가 사이징을 하실 때 HA 테이크오버 용량, 그다음에 향후 증설할 용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용량 산정을 쭉 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많이 틀리죠. 네. 얘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얘네들은 HA가 서로 되기 때문에 넘겨받지 않는 이상은 이 용량을 최대한 쓸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이런 리소스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풀 2.0이 리소스 활용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서버 4대가 엔터프라이즈 풀 2.0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만큼 다 사셨고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서버가 이렇게 많이 시스템을 쓰시게 되죠. 예, 반면 얘네들은 좀 덜 써요. 그 다음에 또 워크로드에 따라서 또 3번, 4번이 또 이렇게 필요한 리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끌어다 쓰고 아니면 얘네들은 좀 덜 써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쨌거나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도 라이센스가 움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풀 용량은 특정 시점에 구매한 용량과 구매용 동일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얘를 모니터링을 누가 하나요? 해서 보시면 IBM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CMC라고 이런 솔루션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나 관리 콘솔은 아니에요. 얘는 저희 IBM 클라우드 상의 SaaS 형태로 제공되는 솔루션이고요. 얘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이나 이런 것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가 2.0의 그 용량을 어떤 애가 풀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만큼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합니다. 얘 안에는 풀의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어떤 엘파가 어떤 그 OS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리포팅으로 뽑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CMC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자원 소비 모델을 어떻게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요즘에 그 뭐 클라우드 방식 같이 이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의 이제 오펙스 용량을 이렇게 원하시는 고객들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순간적으로 부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뭔가 부하가 있다라거나 이벤트성 뭐 이런 부하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재해복구나 고가용성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실제 현재 인프라에 대한 그 리소스에 대한 비용 재분배라든가 용량 재산정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박스 간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기법 중에서 1.0과 2.0을 제가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1.0과 2.0은 박스 간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기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적용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리소스를 공유하는 기법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1.0 같은 경우에는 파워9과 파워10 엔터프라이즈 서버만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파워 엔터프라이즈 2980, 21080 다 이제 최상위 각각의 이제 세대에서 최상의 모델인데요. 얘네들만 이렇게 하나의 풀로 이렇게 묶어서 1.0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파워9 같은 경우는 최소 8코어가 스태틱이 돼야 되고요. 파워10 같은 경우는 최소 16코어가 스태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라이센스로 구성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즉 다른 박스로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풀 내 리소스 이동은 관리자가 직접 해주셔야 하고요. 그건 HMC를 통해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안에서 운영되는 엘파의 형태는 뭐 쉐어드 프로세서 엘파, 저희가 마이크로 파티셔닝이라고 하죠. 그거나 혹은 데디케이트 프로세서 엘파, 저희가 이제 코어 단위로, 코어 통째로, 정수 단위로 이렇게 할당하는 엘파죠. 이런 엘파 어떤 것이든 무관하고요. 풀 관리는 HMC가 하고요. 사용하신 그 풀의 이제 용량을 다 채웠을 때 추가적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뭐 트라이얼 COD라든가 엘라스틱 COD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COD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트라이얼 COD 같은 경우는 임시로 그 시스템에 있는 코어를 30일 동안 켜서 쓸 수 있는 무료 COD인데요. 머신별로 일생에 한 번만 제공되는 그런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P 2.0이 있는데요. 얘는 그 1.0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서버 모델이 다양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같은 급끼리 놀아야 돼요. 그래서 파워9 980, 파워10 1080은 얘네들끼리 무기고요. 또 파워9 950, 파워10 1050은 걔네들끼리, 그 다음에 스케일아웃은 스케일아웃끼리 묶입니다. 여기 파워9 스케일아웃도 참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풀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이 풀의 개수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나의 CMC에서 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은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액티베이션이 1코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56GB가 이제 베이스로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베이스는 실제로 업무 요건에 따라서 용량 산정을 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한 100코어면 돼 아니면 1테라면 돼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샘플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리소스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 내 리소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풀 2.0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풀에 조인하자마자 시스템 상에 있는 모든 리소스가 켜지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라이센스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자 개입이 불필요한데 다만 어떤 놈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CMC,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이런 솔루션이고 얘는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SaaS, 아이븐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SaaS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MC가 HMC에서
실제로 이 서버들이 리소스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 그 용량을 다 확보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캐패시티 크레딧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미리서 구매를 해서 디파짓으로 놓고 이제 차감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오버된 용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용량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페이로 후불제로 비용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과 2.0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고객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VC, 그러니까 저희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인 파워 VC와 함께 얘네들이 같이 쓰인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게 기술적인 IT 기술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어를 좀 빼고 좀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들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파워 VC가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과 혹시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파워 VC가 IIS 표준 스택인 오픈 스택 AP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VMware라든가 아니면 상위 단위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그런 API를 통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VC가 앞에 파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희 시스템밖에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파워뿐만 아니라 대부분 X86은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그 X86의 VMware의 인티그레이션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에 인티그레이션 돼서 파워와 그다음에 X86 환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 IBM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오픈시프트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도 탑재가 가능할까요? 네네. 저희 시스템이 유닉스라고 해서 뭐 리눅스가 전혀 올라가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파워 언제부터더라? 굉장히 꽤 오랫동안 저희 시스템에서 그 오픈 파워라 해가지고 리눅스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가 레드햇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당연히 수세라든가 레드햇 다 지원이 되고요. 동시에 오픈 시프트인 그 레드 OCP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상에서도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 소비 모델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일단은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금융사나 이런 쪽에는 1.0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대형 시스템도 많이 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은 많이 구비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C를 통해서 외부랑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CMC를 통해서 이제 HMC가 보내는 내용은 전혀 이제 뭐 크리티컬한 그 호스트 네임이라든가 이런 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꺼려 하시는 금융 고객사들은 1.0 아니면 되게 플렉서블하게 정말 자유롭게 쓰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2.0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1.0을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DR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실 때요. 대부분 이제 금감원 그 권고사항으로 DR 시스템을 많이 구비를 하고 계세요. 용량도 뭐 50% 이상, 어떤 데는 70% 이상 이렇게 그 커다란 시스템을 들여놓고 이제 그냥 스탠바이로만 하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스탠바이로 있는 DR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다 풀리 뭐 들여가지고 용량을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건 솔직히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구현하시냐면 운영과 DR을 PEP로 묶어놓고요. 풀로 묶어놓고 유사시에 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DR에서
운영 쪽에 있는 라이센스 그 용량을 가져다가 DR을 이제 올리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R에는 이제 최소 필요한 액티베이션만 구매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런 용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드웨어만 구비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자원 소비 모델에서 CMC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현재 CMC를 사용하는 방식의 소비 모델을 도입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네네, 있습니다. CM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풀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리소스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또 하고요. 실제로 관리자가 특정 관리 시스템이나 특정 엘파가 과하게 쓸 수 없게끔 그런 캡트한다라고 하죠. 그걸 차단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관리자가 운영의 정책에 따라서 그거를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MC가 사실 2.0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CMC가 그 HMC랑 그 클라우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금융 고객사에서는 좀 꺼려 하시긴 하지만 얘네들 저희가 현재 레퍼런스 쪽으로 유통 쪽에서는 지금 이 CMC로 연결해서 2.0을 구현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질문 중에서 실장님께서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네. 네, 시청자분들께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 네, 질문을 선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질문이 정말 네. 많이 올라왔죠? 여기 네네네.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2.0에서 봉성암님이신가요?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도 자동적으로 라이센스가 조절된다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구매한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동작이 안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2.0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라인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베이스 라인 안에는 실제로 라이센스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베이스 라인을 넘어서서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캐패시티 크레딧이라는 것들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자원에 대한 액티베이션 라이센스도 있지만 라이센스 측면이라든가 SWMA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캐패시티 크레딧만 제대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라이센스 이슈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답변 되셨죠? 네, 또 혹시 질문 보시고 좋은 질문이다 선택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용원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와 파워 클라우드의 차이점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파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상화된 상태에서 VM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또 VM을 자유롭게 이동시킴으로써 이제 인프라 유연성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물론 이제 IaaS 측면이긴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요.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는 사실 이 파워 클라우드 안에서 저희가 이제 VM을 이동시킬 때 쓰는 기법입니다.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클라우드는 가장 큰 범주이고 이 클라우드 안에서 VM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그럴 때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는 그 요소 기술로서 저희 파워 시스템 가상화 기능에서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개 더 선택 부탁드립니다. 윤성원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워 클라우드가 완전히 HCI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뭐가 다른 건가요? 클라우드 전환 시 파워 클라우드가 더 편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뒤쪽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시 파워 클라우드가 더 편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이제 전환할 때 클라우드는 이제 플랫폼을 X86으로 가실 수도 있고 파워로도 가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업무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플랫폼을 정하시고 가시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클라우드와 HCI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HCI가 한 파이프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이 그냥 일체형으로 되는 어플라이언스처럼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 HCI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제로 X86 상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구축도 하시긴 해요. 근데 저희랑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인프라 유연성을 가져가는 부분은 동일한데 기저단에 이제 제공되는 인프라를 보면 파워는 파워 시스템과 스토리지와 네트워킹이 분리되어 있고요. 다양한 벤더들이 같이 이제 믹스앤 매치가 돼서 그런 기저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HCI는 그냥 일체형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데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벤더의 HI 제품만 쭈루룩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느냐 아니면 좀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벤더의 인프라를 이 클라우드 기저에 있는 그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선택 부탁드립니다. 여기 배춘선님이 서비스 운영 중 무중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서버가 재배치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업무 중단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 서버 재배치라는 게 VM 재배치로 제가 간주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VM 재배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라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령 X86에서 V모션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멀쩡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희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는 이 파티션이 실제로 다른 파티션으로, 다른 호스트로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VM을 릴로케이트 하면서 저희가 서비스 운영 중 무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연미정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미처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요,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 올인원 충전기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정 실장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라서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용어를 배제하고 좀 설명을 좀 사례 위주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 파워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이라서 저희 이제 시스템만의 이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IBM 파워 시스템 죽지 않았다. 로드맵은 아직도 탄탄하다. 3, 4년 주기로 저희 시스템은 계속 출시가 될 거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손쉽게 그냥 X86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편견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IBM 유닉스 장비이긴 하지만 저희 IBM 파워 시스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그리고 실제로 IBM 클라우드상에 저희 이제 유닉스 시스템이 올라가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 비즈니스 플래닝을 하시거나 노후 서버를 교체하실 때 저희 시스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IBM 파워 시스템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완성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